안녕하세요. 비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에 이제 뭐 퇴비, 유박, 화학 비료, 뭐 영양제, 뭐 오만 것들 다 주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특수하게 뭐 이제 생선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도 있고 한데, 음, 골분 혹은 뭐 혈분 뭐 이런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골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냥 이런 뼈입니다, 뼈. 이 뼈는 뭐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소 대가리를 사서 집에서 가마솥에다가 삶아 먹었죠. 대가리 한 개가 18만 원이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반대가리를 샀거든요. 9만 원이었어요. 와, 이게 일반 솥으로는 안 돼가지고 솥을 또 커다란 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이 솥을 거치하는 게 또 작아서 그것도 사고, 이 소대가리보다 오히려 이 양은 솥 이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뭐 한 4, 5만 원? 뭐 이 정도면 사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한번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 대가리를 삶은 거예요. 푹 삶았죠. 시골이니까 뭐 장작 떼가면서 사과나무 전정한 걸로 열심히 삶았어요. 그래서 막 흐칠흐칠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삶아서 푹 끓였고 막 국물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뭐 소 눈알이며 혓바닥이며 뭐 이런 볼에 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발라가지고 뭐 했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예요. 이게 뭐냐? 소뼈죠. 그래서 이거를 애들 가지고 놀으라고 모래에다가 파묻어 두고 야 화석이다 발굴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은 이제 곱게 부신 거를 우리는 이제 뼈 골자를 쓰니까 골을 분쇄했으니까는 골분 비료다라고 해가지고 주는 건데 골분 비료라는 거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화석. 화석은 뭐냐면은요. 옛날에 이제 살던 어떠한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걸 떠나서 뭐 균이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서 지금 시대에 볼 수 있으면 화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보존이라는 말이 다르게 말을 하면 뭘까요? 그렇죠. 분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남아 있는 거죠. 뭐가? 뼈와 치아가. 분해가 안 되는 거를 강하게 빻으면 돌로 찢든 뭐 맷돌에다가 넣고 갈든 뭐 쇠로 부시든 뭐 하든 간에 빻으면 분해가 된 걸까요? 크기가 작아진 거지. 이런 소금이 있어요. 이만한 크기의 소금이. 선생님들이 이 소금을 절구로 꿍꿍꿍꿍 쳐가지고 요렇게 조그만 걸로 잘랐어요. 분해했어. 그러면 얘는 소금이 아니고 뭐 다른 걸까요?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염소고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곱게 빻아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뼈를 분쇄하면 분쇄한 거를 이렇게 과수원 밑에다가 살포를 하면 그러면 식물에게 일단 뼈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칼슘 들어가 있고요. 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인도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는 비료를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좋아하지 않겠어? 게다가 이건 완전 유기 생명이 있는 거에서 온 유기질이고 유기농사에도 적합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뼈를 이렇게 잘게 잘라버리면 칼슘과 인으로 나눠질까요? 나눠지겠냐라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나눠져요. 아무리 곱게 잘라도. 그게 나눠질 것 같으면 수천, 수백만
그 오래전에 땅속에 묻혔던 이러한 뼈다귀들이 어떻게 화석으로 나오겠습니까? 화석으로 못 나오죠. 그러면 얘들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들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하면서.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뭐가 보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입이에요, 입. 그러면 치아가 보이죠? 치아가 썩는다라는 말이 곧 이러한 뼈가 녹아내려서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아를 썩히려면 어떻게 썩혀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콜라나 사이다를 가지고 마시는 걸로 가지고는 치아를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콜라 먹으니까는 이가 그렇게 뭐 했지? 아니요. 콜라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이다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거 먹어서 상할 것 같으면 벌써 없어졌게요. 네. 이거에 담궈 놓으면 없어져요. 30분에서 1시간씩 담궈 놔야 껍데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으면 입에서 침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지만 입안에 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씻어낸다고요. 그러면 왜 이 설탕에 콜라 사이다는 두 가지가 썩게끔 하는 물질이에요. 하나는 설탕인 거고 하나는 탄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썩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설탕은 어떻게 썩게 만드느냐? 균 때문에. 균이 설탕을 먹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얘를 분해해 버리는 거고요. 탄산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소 이온이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칼슘이 있고 여기에 인이 있어요. 인산이 있어요. 보통은 칼슘 10개에 인산 6개에 여기에 있는 물 한 4개 정도? 이 정도가 붙어서 이런 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잖아요. 수소가 자꾸 들어가면 이거를 떼어버리면서 이 두 개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늘 수소를 분비합니다. 어디에서 분비할까요? 그렇죠. 뿌리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 근처에 있는 이러한 광물이든 이러한 뼈다귀든 여기에다가 산을 항상 내뿜어서 이거를 분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이 다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선생님들이 맞춰보시죠. 못 맞히실 텐데.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처마 끝이에요. 비가 내리거나 여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이걸 이제 우리는 낙숫물이라고 할 텐데요. 이 바위가 움푹 패일까요? 안 패일게요? 예? 패이겠습니까? 안 패이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패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봤으니까 눈으로 흙도 패이고 돌도 패이고. 자,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패이는 거예요? 물 때문에 패이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네, 물 때문에 패이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혀요. 물 때문에 패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물을 증류수로 바꾸잖아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동안 계속 물을 여기에다가 떨어뜨려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물을 졸졸졸졸 흐르게 해도 이 돌은 표면 하나 손상 없이 그대로 간직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도 과학적으로 그래요. 증류수로만 쓰면. 그러면 도대체 왜 바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냐? 파이고 하는 게 생기는 거냐? 예, 물이라는 거에 1000만 개 중 한 개는
이상한 물이 있어요. 보통 물은 우리가 말할 때 H2O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는 물이 있어요. H 하나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는 물이 있다고요. 1000만 개 중에 하나가. 요 H 플러스가 분해하는 거예요. 뭘? 돌을. H 플러스가 뼈를 분해한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뿌리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골분, 이런 비료를 줬어? 뿌리에 근접할 수 있게끔 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깊이에 파묻혀 있는 짐승의 사체나 혹은 사람의 묘를 썼을 때 그런 데에는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왜? 분해할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그 깊은 데에 균이 있겠어요? 균도 없고 설탕도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남아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혈분이나 골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식물에게 유리하게 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 포대에 들어있는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뭔가 가미를 해야겠지요. 균이 먹을 수 있게 포도당이나 설탕을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식초나 빙초산, 목초액 같은 거를 넣어서 산을 더 많이, 이 H 플러스를 우리는 산이라고 할 거예요. 산도가 높다, 낮다 할 때 그 산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칼슘과 인 비료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마칠게요. 배운 김에 이거 마저 배우면 좋아서 그래요. 1000만 개 중에 한 개가 있을 때를 우리는 pH 7이라고 딱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개 중에 이게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pH 6이라고 할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5, 1000개가 있으면 4, 이런 식으로 10배씩 늘어나는 거를 한 단계씩 이렇게 할 거예요. 수소가 아니고 OH가 10개가 많어? 그러면 8이 되는 거예요. 100개가 많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pH가 낮으면 H 플러스인 이게 많다 그랬죠? 수소이온이 더 강력하게 이거를 분해하는 거죠. 석회석도 그렇게 분해해서 염화칼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산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산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점점 낮아지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토양에 있는 오만 잡것들을 전부 다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알루미늄 같은 것도 식물의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많이 분해돼서 나와 버리니까 토양 산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소대가리 삶아 먹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골분 비료라는 거를 왜 주는 거냐, 저거를 줬을 때 토양에서 어떻게 반응이 돼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해보면 소 발굽이나 말 발굽, 소의 뿔, 우제류 이런 거, 그런 거를 비료가 될 거다라고 해서 표면에다가 뿌리거나 그냥 저거를 그냥 구해가지고 분쇄해가지고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줘가지고는 제대로 토양의 뿌리가 지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뿌리가 그거를 분해를 해줘야 되죠. 풀의 뿌리나 아니면 토양 표면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해줘야 되죠. 걔들이 분해해서 걔들이 나온 거는 누가 먹어요? 사과나무 뿌리나 복숭아나무 뿌리나 포도나무 뿌리, 이런 게 먹어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풀뿌리가 다 먹죠. 아니 그럼 어때? 풀을 우리가 또 베어서 줄 텐데. 풀에 한 번 들어간 비료가 다시 나오려면 3년이 걸립니다, 보통. 선생님들 겨울철에 무시래기 삶아 먹으면 그 무시래기에 있는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삭바삭한 셀룰로즈 안에 들어가 있는 양분들을, 그걸 말리고 삶고 묻히고 입으로 씻고 위에서 H산을 막 열심히 분비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식물의 안에 들어가면 그 양분을 다시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료를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 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줄 때에 깊이 있게 주시고, 주고 난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뿌리 근처에 비료가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기 위해서 토양을 부실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는 종합적인 과학이죠. 종합 예술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